안녕하세요. 조색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 3코트 화이트 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은요, 기아의 모든 차종에 적용되어 있는 SWP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기아에 요즘에 단색이 안 나오고 전부 다 3코트가 나오죠. SWP가 이제 주종인데 차종별로 색감들이 조금씩 다르고 입자 사이즈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3코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코트는 배합이 두 가지죠. 언더코트, 언더칼라랑 펄 배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펄 배합을 보기 전에 바탕 칼라인 언더 칼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칼라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단색은 387 수지 단독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메인 수지인 387 수지가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 색상이 화이트니까 당연히 화이트 고농 321이 사용되어졌겠죠. 그 다음에 명암 조정을 위해서는 블랙을 사용하게 되는데, 블랙은 블랙 전홍 350을 사용을 합니다. 323이라 이런 거 쓰면은 완전 진한 회색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350을 활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색감 조정제를 위해서 무기계통 완료인 오커, 우리가 옥사이드 옐로우로 하는 328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감 328이나 이런 것들 색감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보색 대비인 349가 들어갑니다. 328은 옥사이드 옐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주황빛,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이 빛깔을 잡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보색 계열인 349나 351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28에 351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328 빛감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약간 밝은 화이트 쪽으로 올라가고, 349를 쓰게 되면 약간 녹감도 다르면서 약간 진한 쪽으로 올라가겠죠. 색감 자체가 아무래도 청색이 그 붉은색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한번 조색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측면의 색톤과 명암은 어떠한가? 빛이 간섭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 측면 45도 110도에서 일단은 측면의 색감이라든지 명암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350을 더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측면 입자감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명암을 조정을 하겠죠. 예전에 그 3코트 뭐 에모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 간섭 마이카 화이트 펄만 사용할 때는 바탕 컬러 갖고 조정을 하고 입자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다 색감 조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나 요즘에는 코팅 물질이 다른 질라릭 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일반 간섭 마이카하고 혼합되면 다른 색톤이 올라오기 때문에 펄 입자에서 질라릭과 간섭 마이카를 어떻게 혼용해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펄 입자에서 펄 배합에서도 그 입자 377 단독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364를 혼합해서 쓸 것이냐, 혹은 요즘에 PP 파우더 펄도 있죠. PP 파우더 펄인 305 같은 거를 같이 혼합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측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측면에서 명암 조정제는 바탕을 조정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올라오는 것들은 펄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 펄벨벳의 입자는 적절히 혼합되어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코트의 바탕 컬러는 측면 톤에 영향을 줍니다. 색감이나 명암 조정을 해 주어야겠죠. 328을 더 넣을 것이냐, 349로 328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측면이 너무 밝으니까 350을 더 칠 것이냐, 이렇죠. 보통 350을 더 집어넣어서 명암을 어둡게 하면 거기에 색감을 띠는 328이나 349 빛깔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색 톤으로 점점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328이나 349를 조금씩 더 넣어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펄 코트에 적용된 입자가 전체적인 색감에 영향을 줍니다. 질라릭 펄을 사용했을 때는 코팅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빛깔이 보이고, 그 해당 빛깔을 잡기 위해서는 간섭 마이카를 혼합해 주기도 합니다. 364를 쓰든지 368을 쓰든지 해서 377의 강한 실버감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죠. 질라릭과 일반 펄은 다른 색감이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옐로우 녹감빛, 붉은 적감빛 등을 확인할 펄 완료를 선택을 한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라릭과 펄 완료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간섭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마이카에다가 운모에다가 TiO2라는 이산화티타늄을 코팅을 시켜놓은 물질을 간섭 마이카라고 합니다. 이거는 코팅 두께에 따라서 화이트 펄부터 그린 펄까지 나타납니다. 화이트 펄, 블루 펄, 그렇죠? 그린 펄, 바이올렛 펄, 이건 바이올렛 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블루 펄, 그 다음 그린 펄. 여기 보시면 반사돼서 나가는 물질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마이카에다가 TiO2를 코팅시켜 놓은 거를 전부 다 간섭 마이카라고 하는데, 이 간섭 마이카는 정면에서는 이 빛 반사가 해당 빛감이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우유빛 빛깔, 누런 빛깔을 보입니다. 코팅된 물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녹환감, 입자 자체가 녹환감이 일반 화이트 펄의 경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환감 쪽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질라릭 같은 경우는 질라릭이나 크리스탈 실버나 이런 식으로 각 도료회사마다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긴 하는데, 다이아몬드 화이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탄화 알루미늄, 메탈 옥사이드를 코팅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77이 많이 혼합되어 배합을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스프레이 횟수에 따라서 도막 두께에 따라서 점점 색깔이 탁해지면서 알루미늄 빛깔, 탁한 빛깔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377하고 364하고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377 질라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붉은 쪽 톤의 바이올렛 계열이나 이런 척빛들이 많이 올라오는 반면에, 일반 간섭 마이카는 364 같은 경우는 황록빛을 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옐로우 녹감빛, 붉은 적감빛 등을 확인하여 펄 완료를 선택한다. 옐로우 녹감빛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364를 더 혼합을 하면 이 빛깔이 더 올라오겠죠. 붉은 적감빛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377이라든지 혹은 라일락 펄 같은 거 소량 넣어서 그죠? 적감빛이 올라오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86 측면 밝기자를 사용해서 입자의 크기와 측면의 명암도를 조정해 줍니다. 당연히 측면 밝기자가 들어가게 되면 입자 자체 사이즈가 커 보이고 측면에서 명암이 밝게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펄 스프레이 시에는 촉촉히 웨트 스프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수용성이죠. 특히 유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코트에서 펄을 드라이 스프레이 하시게 되면 원래 제 색깔이 안 나면서 입자가 거칠게 스프레이가 되면 사이드 톤에서 바탕 측면에 있는 색깔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색깔들이 대부분 밝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퍼 교환했을 때 은폐가 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펄 스프레이 할 때 촉촉하게 스프레이를 안 하게 되면 범퍼를 나중에 도장이 끝난 다음에 장착을 했을 때 차체 바디와 연결을 했을 때 컬러 자체가 뭔가 탁하면서 밝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언더코트가 됐든 바탕 컬러가 됐든 펄 컬러가 됐든 은폐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빛깔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펄 스프레이 하실 때는 반드시 촉촉하게 스프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장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코트 화이트 펄 조색 시 측면 톤은 바탕 컬러에서 조정한다. 이거는 빛이 반사돼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 각은 우리가 명암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350 같은 블랙 전홍을 더 넣든지 328로 색깔을 진하게 만든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간섭 마이카가 대부분 빛을 투과하거나 또 바탕색이 올라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암 자체는 그 바탕 컬러에서 조정하는 게 맞죠. 기본 화이트 안료에 전홍 블랙만 사용한다.
이거는 350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350 전용 블랙을 활용을 해서 명암 자체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323이나 다른 블랙 알료를 쓰게 되면 아주 소량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진한 회색 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328, 349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조색할 때는 블랙 전용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기 알료인 옥사이드 옐로우를 사용하고 328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해당 주황빛을 잡기 위해 그린, 블루 전용의 유기 안료를 사용합니다. 옥사이드 계열의 무기 계통 안료를 활용하는 것은 화이트 자체가 무기 안료이기 때문에 도막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가라앉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 안료를 쓰게 되면은 그 해당 빛깔이 화이트 위로 뜨기 때문에 개나리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같은 황색이나 적색을 쓰더라도 무기계통 알린 옥사이드 레드, 옥사이드 옐로를 같이 혼합을 해서 건조됐을 때 가라앉아서 은은히 빛이 올라오게끔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도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이 색감이나 명암이 맞다면 펄 입자에서 전체 색감을 조정한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간선 마이크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빌라릭 펄이라는 다른 코팅 물질이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 색감 자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77 일반 질라리 펄과 그 다음에 간선 마이카 364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간선 마이카의 경우도 364 외에 368처럼 입자가 약간 작은 타입의 입자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측면 밝기제를 활용하여 측면의 명암과 입자 크기를 조정한다. 386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각 조정제가. 그래서 입자를 약간 세워서 크기나 사이즈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펄 스프레시 촉촉히 스프레이를 하여야 원하는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는 수영 속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펄 스프레이 할 때 촉촉하게 스프레이 하셔서 위트 스프레이가 되셔야 나중에 수분이 증발하고 용제 코어 솔벤트가 증발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는데 그 색감 자체가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드라이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은 거칠거칠해지기만 하고 펄 자체에서 색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자체가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빛 반사각에서는 좀 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3코트 펄 조색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조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장 3코트 화이트 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